그 질의하기 앞서서요. 그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그 원장님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아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해 평균 몇 건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발생한다고 보세요? 한 해 한 달에 107건, 108건 정도 됩니다. 네. 취소가. 근데 제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실은 취소의 사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최근 5년간 연평균 보니까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정지는 271건, 네, 자격 취소는 99건. 제가 네.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년간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사유 어떤 이유로 자격 취소가 됐을까? 그 통계를 봤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명의대 아동학대고요. 그다음에 예, 명의대여가 많습니다. 그 아동학대가 많은데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전체 비율 중에 55.8%가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가 된 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가 85.7%. 네.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보육교사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 85.7%면 상당한 건데, 그런데 일정 기간 이렇게 아동학대를 해서 자격 취소가 된 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같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교를 할 수 있죠.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10년,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년이 됩니까? 2년도 있던데요. 2년은 그냥 그 아동학대가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대부분 아동학대는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대에 보육교사를 하다가 10년 지나면 한 30대 중반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네. 다시 재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근데 이 부분이 저희도 이게 법적 사안을 만들 때 2016년에 아동학대 특례법을 만들고 아동복지법을 할 때 네. 10년, 20년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진입을 막으려고 했더니 이게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있어서 10년, 20년으로 강화를 했고, 네네. 대신 재진입을 할 때 저희가 아동학대 교육 명령제라고 해서 40시간의 이수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동 장치를 걸어놓고 있어서 지금 10년 이상을 해서 지금 진입 최근 5년간 봤을 때 한 명의 대상자가 재취업 대상자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네네. 저희가 그거는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법하고 뭐 형평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좀 저희도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도 생각합니다. 강화한 것 같은데 네. 재진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좀 저도 개정안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데 한번 같이 고려해 봐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 네. 주시겠습니까? 네, 이사장님. 제가 이 교육부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2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립대학의 이 비리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어쨌든 네. 뭐 지금 보면 사학비리의 대다수 유형 중에 하나가 교비횡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용역사업 리베이트, 또 이사장 총장의 방만 경영, 네. 다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사학진흥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교비 부분은 예. 실태 점검하고 회계 감리하고 법인도 그렇게 실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회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적립금 부분은 없고요. 산학협력단 부분도 실태 점검하고 회계 감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또 하고 있었는데 원래 또 예산이 거의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은 확 줄어가지고 주기가 19년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뭐 재단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이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네, 대학재정 회계공시 사이트 대학 재정 알림이가 있죠. 네,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이트에서 회계 지표라든가 지출 내역 같은 경우 상세하게 공개하면 네. 대학의 비리 문제, 특히 돈 회계 문제 같은 경우는 투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회계감리하고 이런 부분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그 예결산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어떻게 이렇게 서류만 맞춰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계감리에 일을 하는 부분 또는 실태 조사를 하는 부분도 대학에서 자체 외부 감사를 통해서 그 예결산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거나 뭐 이렇게 또 그거에 회계감리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지적된 교육위 그 전번에 회의 때 보면은 교육 그 외부 감사에서는 43건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회계감리를 해서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로는 1,516건으로 거의 4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기를 강화해서 실태 점검이나 회계감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걸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을 더 하지 못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하나 아닙니까? 네. 공개성, 투명성만 네, 네. 강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듭니다. 그리고 네, 그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네. 보통 그 법인들 사학재단 법인들 전입금은 얼마 안 되죠. 한 2, 3%에 불과하는 거 네, 아닙니까? 법인 전입금은 2,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대부분 등록금이 한 50%, 45%, 그다음에 그 국고보조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하고 등록금이 전체라고 하면은 네. 이거 공공재 아닙니까? 사학재단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산 자료라든가 회계감사보고 이런 것들 다 투명화해가지고 네, 네. 한다고 하면 사학 비리의 이 돈의 문제를 어느 정도 네.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지금 얘기하는 대학재정 알림이 사이트에서 지출 네. 상세하게 네. 공개하는 부분,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 재정의 98% 이상이 국고보조금하고 등록금인데 이거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도 공개부분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시장님, 저희 사이트 있잖아요. 이사장님 잠깐 계세요. 사이트 다 있는데 아, 네. 그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네, 의원님. 모든 국가 예산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 재산 공개뿐만 아니라 지출 내역 모든 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네, 또 얼마나 투명하고 공개성입니까? 대학 지금 이제는 그렇게 네. 합니다. 네. 안 하니까 은폐에서 비리가 거의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서 대학 지금 다 공개하도록 하십시오. 네, 의원님 준비해서. 그렇습니까? 다 국가의 모든 돈이 98% 이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요. 네. 그럼 지금의 대학 비리 관계 같은 경우 어쩌면 봉쇄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공파하셔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